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6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일요일 뉴스탑10은 이 용산 대통령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첫 개각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였다는 얘기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비서관들을 신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여러 당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새롭게 알려졌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르텔을 구축해서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당부는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목소리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알려진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 점심 함께하면서 거의 식사도 못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여러 특명을 내렸다는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 어떤 뜻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임 차관으로 가는 비서관들에게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대통령실에서 참모 역할을 하다가 부처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위해서 국정을 펴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지레짐작하고 국정의 기조를 세워서 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국정 철학의 교과서는 헌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시에 구애받지 말고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부처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보이고 예. 예컨대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충실해라. 그다음 시장 경제에 충실해라. 그다음에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민에 예. 봉사해야 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이게 다 헌법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무시되어 온 국정 운영이 돼 왔던 것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과 상식에 충실해라.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교범이 헌법인데 예. 그 헌법에 있지 않은 내용의 국정 운영을 해왔던 적도 없잖아 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의 구체적인 내 눈치를 보거나 지시를 받지 말고 혹시나 애매하면 헌법을 찾아보라라는 취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어떤 강의였다. 또는 당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 텐데 사실 헌법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 많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헌법에 있긴 한 겁니까? 헌법의 각 전문에도 있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예. 제가 아까 통일 얘기 나오겠지만 이 통일도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에요. 예. 여기에 모든 그 통일의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한 통일부의 어떤 통일정책 수립이라든가 추진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진다.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이 국정 운영이고 그 구현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교범을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려지기로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특정 부서 일부 부처에는 1급 전원,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요. 김영남 의원님, 네. 아까 저희가 화면에도 만나봤듯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알렸던 그 과거 여주지청장 때 발언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발언이 아마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곧 1년 2개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의 각 공무원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내지는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원래 고위공무원단은 사실은 정년 보장은 안 되는 자리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고위공무원
대해서는 좀 사표 제출을 요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돼야겠습니다만 이제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으로 본격적인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번에 차관급과 일부 장관급 인사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차관급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그 밑에 직급까지 이제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일하는 실무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 좀 더 강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얘기인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버티다 보면 정권이 바뀔 것이다. 복지부동 공무원들은 국회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상당히 뼈가 있는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반적으로 이 부처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 국정 방향에 따라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정권이 바뀌고 국정 운영 방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그 국정 운영 관성 속에 여전히 공무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내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면 차라리 국회에 가서 이제 야당과 같이 뭐 일을 해라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복지부동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분들은 집에 가셔야죠. 국회에 올 문제가 아니고. 다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예. 아마 그 일부 부처에 뭐 사표까지 지금 받아놓고서 그렇다고 대대적인 하더라고요. 혁신을 주문하는데 지난 정부와의 확실한 정책적 차별성을 부처에 주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 중에 사실은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혹은 논란이라기보다 공방이 있었던 게 바로 공정한 수능, 사교육 시장 혁파. 뭐 어쨌든 그게 공방은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색깔을 좀 넣기 위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좀 빼고 이런 부분들 뭐 교육부든 혹은 뭐 환경부든 탈원전의 산업부든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뭐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그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 지금 후쿠시마 또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도 최근 들어서 대통령이 교육부에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몇 번 예. 지시를 했는데 왜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취임 1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각 부처에 대한 기강 잡기와 이 국정 장악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의견들도 이렇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많이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관 차관을 다 바꾼 데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부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네요.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이게 정부 부처 중에 보면 가장 그 큰 카운터 파트너에게 동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맞상대에게. 예, 가장 그 상대하기 까다로운 맞상대에게 아무래도 유화책도 쓰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맞상대의 의중에 맞는 정책을 펼칠 때가 왕왕 있거든요. 이제 예. 대표적인 게 노동부가 그런 지적을 가끔 받았었어요. 사실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워낙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다 보니까 노동부의 가장 큰 책무는 양대 노총을 잘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양대 노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는 자세가 몸에 뵐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통일부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어떤 존재와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유화책에 몸이 익숙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대화와 협상에만 무게를 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요구를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배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메시지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대북 어떤 유화책보다는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북 지원부 발언에 대해서 야당도 좀 조금 전에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 자막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화해 노력을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의 반응도 곧바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북 지원부 발언이라는 게 앞으로도 좀 파장이 있을 것 같고, 이동학 의원님,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했을 때 북한 지도부에게는 한없이 따뜻한데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은 좀 홀대한 거 아니냐, 혹시 그게 과거에 있었던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일 텐데 윤석열 정부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저희가 북한을 실효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 대화 채널 자체가 이제 끊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유화책을 써왔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쓰려고 하는 방식은 강대강대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핵 개방 3천, 야 너네가 핵무기 개발하지도 않고 너네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줄게라고 해서 이게 거꾸로 이제 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통일 대박론을 외치면서 상당히 많은 또 정책들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는 완전히 강대강대치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 한반도 동북아시아 전체 판에서 굉장히 이 전쟁의 위험 요소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실제로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인 게 아마 한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무려 18조 원 정도의 무기를, 무려 7배 정도의 무기를 샀거든요. 근데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영향에서도 이 영향을 받겠지만 실제로 북한과 강대강 대치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긴장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의 부분들은 반드시 풍선 효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에 완벽히 답은 다 안 된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는 둔감했고 별다른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화 채널에 대한 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불가피성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실효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야 북한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 대화 채널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래서 또 신임 대북 인권 대사도 다시 임명하고 그 부분은 좀 문재인 정부가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동안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아마 주초가 되는 내일도 이거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